솔직히 저는 처음 봤고 근처에 아시는 분이 몇 분 왔었어요. 초반에 꽃이 너무 왔다 하니까 네. 이유는 딱 하나, 제가 바꾼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 하우스 같은 경우에 수세가 너무 약했어요. 네. 그 상태에서 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귤을 정상적으로 다 키우고 귤을 따시는 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 이렇게 귤을 키워냈냐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뭐 쓰냐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. 그때 나는 작년부터 이렇게 알아봐서 수용성 비료 쓴다, 추천받아서.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가신 분도 몇 분 있어요. 자, 안녕하십니까. 지금 옆에 계신 사장님이 귤농사를 짓는데 한 10몇 년 만에 꽃이 너무 많이 왔다고 연락이 와갖고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.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건 뭐 꽃 정도가 일반적인 꽃이 아니라 사실 상당히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왜 꽃이 많이 왔는가 그것도 좀 파악도 해볼 겸, 그리고 상태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지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눠보려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. 일단 전화 주실 때 사실은 어떤 마음이셨나요? 그 농사를 보통 지으면 네. 온주밀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걱정되는 게 이제 꽃이 오냐 안 오냐가 제일 걱정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추천해준 대로 해가지고 이제 비료도 쓰고 했는데 청각으로 꽃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. 그러니까 올해 꽃이 많이 온 게 이제 재작년에 사실 이제 저희가 사장님 처음 뵀을 때 예. 나무 상태도 사실 많이 안 좋았었고, 그죠.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비료 시비 패턴들도 이제 보통 대부분 농촌에서 한 농가들이 하는 식으로 3년에 한 번씩 뭐 밑거름 주고, 퇴비 같은 거, 예, 퇴비 같은 거 주고, 그 다음에 그냥 보통 농협 같은 데서나 추천하는 뭐 그런 비료 그냥 쓰고.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그죠. 요때 주면 예, 그죠. 남들 주는 대로 그냥 예, 주자.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아마 거의 대부분 모든 농가들이 다 그런 식으로 비료를 시비를 했을 거예요. 그렇죠. 거의 제가 제주도 와서도 이제 느꼈던 게 너무 이제 비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무지하죠. 예, 예. 사실은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그죠. 사실 관점이 예, 없었고,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작년에 사장님 만나면서 그때도 이제 낭이 사실 많이 몰아지기도 했었고 상태도 조금 안 좋았었는데, 많이 안 좋았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1차적으로 바뀐 건 야라의 그 퍼티케어나 뭐 칼마그라든지 또는 이제 뭐 유니카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썼고,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수확하고 나서 그 이후의 관리에 있어서 사장님이 느끼셨을 거예요. 인산가리나 마그네슘이나 미량 요소를 가지고 저장 양분을 만들어라. 그죠. 그게 제 생각에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보통 네. 사람들이 감기 수확하고 나면은 다 끝이니까 이제 귤도 그렇죠. 다 자랐고 내년에 네. 꽃 필 거를 예상하면서 그때부터 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것들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꽃이 많이 온 게 약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정말 큰 상품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낭이 몰아질지. 근데 제가 지금 봐서도 이렇게 훑으면은 벌써 떨어질 것들은 떨어져요. 근데 지금도 달려있죠. 그러면 이제 2차 낙과는 과연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관건이긴 한데, 그럼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 꽃이 몇 년에 한 번 온 건가요? 아니면 자주 이렇게 꽃이 많이 오나요? 솔직히 저는 처음 봤고 근처에 아시는 분이 몇 분 왔었어요. 초반에 꽃이 너무 왔다 하니까 네. 보통 이 근처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20년 길게 30년까지 하시는데 네. 처음이래요. 이렇게 많이 온 예, 저희 지역 토산 지역에서는 처음이래요. 예, 토산 지역은 후기가 별로 없어요. 조기가 많이 하긴 하는데 남원 지역에서는 가끔 이런 현상이 보이긴 하는데 드물고 여기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꽃이 많이 와요. 전년도 9월 달에 온도가 좀 낮아야지 꽃이 많이 오잖아요. 그죠. 그러니까 가을 너무, 온도, 9월 네, 달 가을 온도. 온도가 9월 달 온도가 너무 따뜻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저장 양분도 못 만들고 얘네들이 이제 좋은 감흥을 못 하니까. 그죠. 예. 그래서 이제 꽃눈이 잘 안 오는데 여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온 감흥도 제대로 됐고. 예, 적당하게. 그리고 사장님 보시기에도 이제 그 전하고 달라진 거. 늘 뭐 온도는 비슷하게 이제 전전년도에는 또 추웠다가 더웠다 막 이렇게 했지만 작년에 달라진 거는 뭐죠? 아무리 뭐 9월 달에 온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농구가 다 이런 식으로 다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건 이유는 딱 하나, 제가 바꾼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. 비료요. 예, 비료 여기서 추천했던 거 쓴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온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 실제로 야라에서 나오는 퍼트케어 제품들이 뭐 213이라든지 그러니까 16, 8, 24라든지 뭐 칼마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불순물이 없고 잘 녹잖아요. 그죠. 얘네들은 이제 흡수력을 좋게 만들어 놓은 거라 예. 작물이 이제 주면 주는 대로 다 빨아 먹으면서 체내 양분을 저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장 양분도 좋고 기온도 맞고
그리고 또 하나는 삼박자가 다 맞은 거죠. 그리고 사장님의 노력도 사실 엄청나게 파고드셨잖아요. 그리고 저가 이제 저 혼자 계속 농사를 지었던 게 아니고 농사를 지은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비료에 대해서 제일 많은 의문이 많이 생겼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 공부를 좀 했거든요, 제가. 할 수 있는 만큼은. 모든 농가가 그렇지, 네. 꽃이 안 오는 것보다 많이 오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. 그렇죠. 꽃이 많이 오면 떼낼 수는 있지만 적게 오면은 붙일 수는 없잖아요, 꽃을. 아, 이건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? 꽃이 너무 많이 와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들어갖고. 이게 꽃 많이 와서 뭐 나쁜 건 없는데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해서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네. 나무도 정상적으로 컨디션 유지하고 반복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그때는 이제 그렇죠. 덤덤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제주도 왔을 때 늘 고민이었던 게 당도나 착색이나 더는 이제 뭐냐면 꽃이 또 잘 오게 하려고 단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도 사실은 상당히 1차적으로는 많이 몰아지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해거리도 많이 오게 되고. 그죠. 해결이 제일 걱정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단수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. 예. 대신에 물을 줄 때 그냥 맹물만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이때는 저장량분을 만들어주면 뭐 PK라든지 그죠.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줘서 이제 세력을 잡으면 당이나 사실 착색도 그렇고 지금처럼 이렇게 저장 세력을 만들어서 꽃을 충분히 이제 잘 만들어내는 것도 한 영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죠. 저희 같은 경우 한 10일 이상 꽃이 피기 전부터 네. 계속 작업을 하면서 꽃을 땄거든요. 꽃을 최대한 딴다고 땄는데 이게 사람 인력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꽃 따는 게 힘들어요.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. 이게. 근데 지금 이게 2번 털은 거라 그랬죠. 그죠. 이게 이 정도면은 50% 정도 땄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상태가. 와,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50%인데도 아직도 엄청 많단 말이죠. 그죠. 여기서 70% 정도는 더 낙과가 돼야 된다고. 야, 근데 만약에 이걸 다 키워내고 나무에도 세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농사하는 사람들 다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돼요. 그렇죠. 획기적인 거죠. 궁금해가지고. 이거 네. 거의 그건 불가능하고, 여기에서 50%만 50%도 불가능하다고 나와요. 50%도 엄청 많이 네. 이게 사실 요러니까 지금 이렇지 이거 나중에 되면 이만해진다고요. 그죠. 그죠? 요 한 송이가 막 이만큼씩 될 예, 텐데 안 돼요. 이 나무가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. 여기서 그렇죠. 30%만 정상적으로 출하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지. 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일단 실형이 끝나서 매달린 것들이 보면 짱짱해요. 예, 아직까지는 생각외로 낙과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는 분명히 낙과는 되긴 될 건데 자연 낙과는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 많이 달려 있을 거라고. 그래서 이제 적과도 사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. 그것도 엄청 해야겠다. 만약에 다 키워낸다고 해서 너무 또 꼬댕이 다마를 만들면 그것도 돈도 안 되고. 네, 안 돼. 어쨌든 S나 2S는 끌고 가야 되니까. 네, 모든 게 적정선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. 그리고 너무 많이 욕심 부리면 나무는 그 다음에 힘들어 하니까. 맞아요. 그만큼 손해가 더 크니까 항상 평균적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장님 그럼 앞에 보시기 정말로 솔직한 느낌을 네. 이걸 보면서 솔직한 느낌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좀 몇 년 안 됐지만 오히려 오래 안 됐으니까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. 농사에 대한 지식이.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검색해보고 다른 농가들 찾아가보고 그 사람 잘된 농가들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비료나 그런 것들을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초반에 그거를 알아보면서 한 1년 정도를 허비했어요.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 뭐 여기 퍼티케어 제품을 사용하게 됐었는데 좀 의심도 많은 성격이긴 해서 좀 조심스럽죠. 아무래도 이제 안 쓰던 비료 같은 것들을 이제 갑자기 이제 쓴다는 것 자체가. 근데 해보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위험 부담도 없는 것 같고 비료에 대해서. 네. 그리고 12식이나 그런 쪽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해보니까 결과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00% 믿음은 아니지만 한 90% 정도는 믿음이 생겨요. 이 부분에 대해서. 그리고 저희가 하우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부분도 이제 시기가 다른 하우스가 또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충분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많이 힘들었던 상태에서도 과실이 많이 열렸어요. 근데 그렇죠. 이제 작년에도 키우기가 엄청 힘들어서 막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외로 그걸 버텨주더라고요. 그리고 수세도 좀 많이 다시 좋아지고. 제가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 부분이었어요. 우리가 그 전에 감사비료 그냥 퇴비 한번 주고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잎으로도 먹이고 뿌리로도 먹이고 할 수 있으면서 이제 뭐냐면 저장용분을 쌓아주는 거.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뭐 비료다 하면 물에 녹여서 그냥 주면 되지가 아니라 야라의 퍼티케어 같은 경우는 정말 물에도 잘 녹고 불순물도 없으면서 일단 작물이 흡수를 잘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하고 재작년에 만나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면서 뭐 저도 사실 안 녹고 별로 효과 없는 비료면은 안 좋으면 벌써 나무들이 말을 해주잖아요. 그죠. 한 해 지나면 바로 그렇죠. 이제 이거는 뭐
거짓말할 수 없어요.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. 나무 성과가 시기가 또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무조건 좋은 비료라고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그렇죠. 양과 이 컨설을 좀 많이 받으면서 모르시면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그 나무 상태에 따라서 시비하는 게 최고로. 제가 재작년에 처음에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일단은 왜냐면 믿음이 안 가지. 뭐 그죠. 처음에 와서 이거 써보세요 했는데 내가 쟤랑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. 그죠.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낭을 몰아지지 않게 단수하지 말고 물은 적절하게 주고 가면서 저장 양분을 만들면 꽃도 많이 오고 또 그 온 꽃을 다 키울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제 작년에 저쪽 밭에서 그죠. 키워내는 걸 봤고 저는 사실 예측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왔어. 생각으로 너무 많이 네. 와버리는.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일정 부분 자연낙과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은 저쪽 밭보다 훨씬 더 수량은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. 사장님들 또 그걸 기대하시는 거고.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그 비료 퍼트케어를 써보면서 이제 시기에 맞게 어느 시기에 뭐를 주고 이제 요게 사실 귀찮긴 해죠. 조금 더 신경 쓰고 이제 일반 보통 농가들이 뭐 쓰는 퇴비 같은 거를 제가 그게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이 나무가 제일 필요로 하는 뭐 질소라든지 뭐 네. 인산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맞아요.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이 시기에는 이거는 필요 없고 요런 성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컨설팅 받으면서 시비하면은 뭐 어떤 비료든 뭐 그만큼의 효과는 다 내겠죠.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이 제품이 요 제품보다는 좀 더 낫겠구나 생각이 들면 이 제품 쓰는 거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칼슘이나 이쪽을 선택해서 쓰게 된 거고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도 있고,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3명한테 추천했어요. 제가 말씀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귤을 따러 오시는 분들 중에 농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렇죠. 네, 그 부분들이 이제 저 아래 하우스 같은 경우에 수세가 너무 약했어요. 네. 그 상태에서 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귤을 정상적으로 다 키우고 귤을 따시는 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 이렇게 귤을 키워냈냐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뭐 쓰냐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. 그때 나는 작년부터 이렇게 알아봐서 수용성 비료 쓴다 추천받아서.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가신 분도 몇 분 있어요. 저희가 지금 현재 와 있는 건 여기 제주 서귀포 쪽에 표선의 토산리 쪽에 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꽃이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어쨌든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. 우리 또 시청자들한테도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번 하시죠. 하우스나 요즘 유류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, 제 생각은 그래, 뭐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거에 맞는 꼭 결과가 있으니까 네. 너무 힘들어도 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도 하지 마시고 너무 기뻐도 하지 마시고 꾸준함과 성실함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. 네,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, 그리고 이제 사장님은 궁금하신 거 계속 전화해서 저를 좀 귀찮게 해주시고. 귀찮게 할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